자, 오늘은 주제 14번으로 가서요. 드디어 월드와 세계 대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세계 대전이 1차, 2차, 두 번이나 일어났죠. 그래서 1차, 2차 세계 대전이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이 전쟁 두 번 이후에 국제 질서는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라는 단원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먼저 제1차 세계대전, 첫 번째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2차 대전과 1차 대전 비슷하지만 당연히 다른 전쟁이겠죠? 공통점은 딱 하나가 있네요. 둘 다 어떤 나라가 일으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아주 독한 나라예요. 그렇죠? 독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왜 이 전쟁을 일으켜야만 했는가? 굳이 이 전쟁을 해야만 했는가라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먼저 1차 대전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 혁명을 좀 배웠죠. 혁명. 두 개의 혁명 배웠죠? 먼저 시민혁명이 일어났고요. 시민들이 이제 주로 상인들, 수공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또 이득을 얻기 위해서 기계를 발명하고 산업혁명을 또 일으켰죠. 그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이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약한 민족들을 침략해서 지배하는 즉 제국주의 국가로 이어져 갔다고 했잖아요. 제국주의. 바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강, 많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서로 뭘 처먹겠다고요. 그렇죠. 식민지 처먹겠다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니라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뭘 먹고 싶어 한다? 식민지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좀 빨리, 다른 나라보다 빨리 이뤄냈던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가장 먼저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먹게 되죠. 아프리카,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이런 또 신대륙 다 얘네들이 먹었단 말이야. 근데 조금 늦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제국주의 국가가 된 나라가 바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예요?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을 보니까 쟤네 영국, 프랑스, 쟤네들이 먹고 있는 식민지 너무 많어. 근데 나도 먹고 싶어. 근데 나 혼자는 조금 힘이 딸려. 그래서 독일이 뭘 했을까요?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 그래서 이 삼국동맹이라는 동맹이 먼저 맺어지는데 이 삼국동맹은 독일이 가장 이 동맹을 주도했는데 그 독일 옆에 야 너희들도 같은 게르만이잖아. 우리 같은 게르만族끼리 동맹 맺자 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가 옆에 있는 항상 배고픈 나라가 있죠. 얼마나 배고픈지 이름이 좀 배고파요. 뭐예요? 헝가리죠, 헝가리.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미 배고픈 헝가리를 침략 지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독일이 야, 오스트리아 헝가리 너희들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자. 그리고 야, 너희들도 식민지 별로 없잖아. 같이 동맹을 맺고 식민지를 뺏어오자. 라고 꼬드겼던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자, 그래서 이 삼국동맹을 이렇게 세 개 나라가 먼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놈들 봐라. 아니, 우리 식민지 뺏어 먹으려고 세 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 안 되겠다. 우리도 식민지 지켜야지 해서 또다시 세 개의 나라가 협상을 해요. 자, 그 세 개의 나라는 당연히 영국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역시 프랑스죠. 네, 영국 프랑스에다가 또 하나, 한 나라 끌어들여. 야, 너희들도, 어? 들어와. 덩치 큰 나라.
덩치가 엄청나게 커요.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과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요렇게 세 개의 삼국 협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국 동맹 대 삼국 협상 요 3대3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룹별로 세력을 모으면 힘이 커지게 되고 결국 얘네들이 이제 으르렁대다가 한판 붙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거기에 민족들끼리도 서로 뭉쳐요. 그래서 먼저 벙게르만 먼저 볼게요. 벙게르만. 이 벙게르만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얘네들은 같은 게르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도 뭉쳐. 해서 러시아가 큰형님이었던 슬라브 쪽들이 또 똘똘 뭉치게 돼요. 그래서 민족으로 따지면 게르만족들과 슬라브족들끼리 서로 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으르렁 되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가리는 시발 사건이 벌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죠. 자, 이 사건이 뭐냐? 자,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사라예보. 사랑해요 아니고요. 사랑이 여보가 아닌 사라예보. 자, 이 사라예보. 자, 이 사라예보 사건은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자, 아까 오스트리아가 헝가리 먹었다고 했잖아. 근데 얘네들이 어디까지 먹었냐면 보스니아까지 먹어요. 자, 얘네들이 보스니아까지 먹으면서 그 보스니아의 수도가 바로 사라예보예요. 그래서 그럼 사라예보 야, 적어놔. 보스니아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면 이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의 아들 부부, 즉 황태자 부부가 야, 여기 이제 우리 땅이야? 우리 게르만 땅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마차 타고. 근데 이 보스니아는 발칸반도, 그 옛날에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동유럽 발칸반도의 국가였는데 그 발칸반도에는 보스니아뿐만이 아니라 세르비아라는 슬라브족이 대다수인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보스니아 옆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르비아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오스트리아 헝가리 애들이 발칸반도 치고 들어오네? 게다가 이미 보스니아는 먹었네? 자,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슬라브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이 세르비아계의 청년이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왔던 누구를? 황태자 부부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오스트리아가 아니 우리 죄 없는 황태자 부부를 야 세르비아 슬라브족이 우리 황태자를 죽여? 우리가 이거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오스트리아가 같은 게르만이었던 독일한테 이거를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독일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저 슬라브족들이 우리 게르만을 완전히 우습게 보내 해서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을 핑계로 전쟁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슬라브족이었던 러시아가 아니 이 자식들 봐라 발칸반도로 들어오려고 그랬죠. 게르만 새끼들. 이 발칸반도는 우리 슬라브족의 땅인데 해가지고 여기에 누가 끼어들까요? 러시아가 끼어드는 거예요. 러시아가.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끼어드니까 보세요. 삼국 협상에 러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프랑스, 우리 같은 팀인데 같이 함께 해야지. 그래서 영국, 프랑스가 또 이제 삼국협상 러시아와 한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가담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점점점 커진 거죠. 그러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까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 188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고 가볼게요. 자,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나뉘었다? 삼국 협상이랑 이렇게 삼국 협상이랑 삼국 동맹, 협상과 동맹으로 나뉘었고요. 동맹 측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탈리아가 이렇게 삼국 동맹을 맺었고 협상에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맺었는데 이 중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자, 무슨 주의다? 게르만주의다. 같은 게르만족이에요. 그런데
이 러시아는 또 슬라브족이에요. 그래서 이 슬라브족인 러시아와 또 다른 슬라브 국가들이 또 게르만주의에 대항하는, 뭔가 저항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그럼 그 밑에 볼게요. 이렇게 이제 막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것만 같은, 한 방 크게 터질 것만 같은 이 발칸반도가 당시의 상황이었고, 당시 발칸반도를 풍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다. 화약이 한번 크게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되고 있었는데, 자, 그 심지에 불을 붙였던 사건, 즉 1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 뭐였다?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아저씨가 이 슬라브족이겠죠? 세르비아의 청년 슬라브족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향해서 갑자기 총을 쏘고 둘 다 암살해버리는 이러한 사라예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분명히 러시아가 뒤에서 조종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일이 오스트리아랑 같이 전쟁에 뛰어들고요. 또 러시아와 같은 삼국 협상 영국, 프랑스도 전쟁에 뛰어들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 189페이지 밑에 자료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옛날에 보스니아였는데 여기를 누가 먹은 거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먹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세르비아, 여기 세르비아 보이죠? 얘네들은 같은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족이에요. 그래서 세르비아 청년이 사라예보 사건을 일으키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독일이 같이 전쟁에 참여를 했고 또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족이었던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같이 싸우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같은 삼국 동맹이었던 이탈리아가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전쟁이 다 벌어졌는데 다시 학습지로 오면 영국과 프랑스가 두 나라가 같이 독일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 이들은 독일이 계속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 서부전선 이상 없다! 라는 영화에서 봤다시피 자, 어떻게 이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진군을 막았느냐? 자, 참호전, 참호전. 적어주시면 돼요, 참호. 땅을 파가지고요. 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머리만 나오게끔 해서 기관총 같은 걸로 달려오는 적군들 향해서 다다다다다 쏴 죽일 수 있는 이런 참호전을 통해서 독일의 서부전선의 진격을 막아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독일도 참호를 파괴되고 서로 전쟁 때 공격은 잘 못하고 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수비만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돼? 점점점 장기화되네? 자, 이런 와중에 그동안 유럽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불 건너,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면서 재미만 봤던 미국이 갑자기 연합국 편으로 참전하네요. 자, 연합국은 아까 삼국 협상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갑자기 미국이 왜 연합국 편으로 전쟁에 참여했느냐? 자, 독일이 했던 어떤 작전에 의해서 미국이 큰 피해를 입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았던 이 사건이 바로 뭐냐? 독일이 무제한, 무제한 무한 리필이 아니라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있네요. 그래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그냥 위에 떠다니는 배는 그냥 어느 나라 배인지 모르잖아. 모조리 다 미사일을 바다 위로 쌓아 올려서 격침을 시켰던 거예요. 자, 이때 격침당한 이 배 안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미국이 당했겠죠. 그래서 미국이 야, 우리는 말이야 영국 프랑스 편 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왜 우리를 건드려? 해가지고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연합국 편으로 참전하게 된 그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은 뭐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교과서 189페이지 보면 아주 유명한 독일의 1차 대전 때 유보트라는 이게 뭐야? 잠수함이죠. 이 잠수함 바다 밑에서 막 바다 위 떠다니는 배를 향해서 막 그냥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공격을 해서 막 영국의 배들을 전부 다 격파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배 누가 탔다? 미국 시민들이 많이 탔던 거죠. 보세요. 영국 여객선이었는데 이때 사망한 탑승자 중에 미국인이 128명 있었대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은 야 우리 선전포고하고 독일과 싸우자 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쟁에 참여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독일의 외무부 장관 치머만이라는 사람이 멕시코에 있는 독일 대사에게 전보 내용을 이제 암호로 이렇게 암호로 어떤 내용을 보냈는데 이걸 미국이 중간에서 요거를 이제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암호를 해독했고 해독 내용을 보니까 야 멕시코 이래 말이야 너희들 독일과 함께 미국 공격하면 너희들 미국한테 땅 많이 뺏겼잖아. 그거 우리 독일이 되찾아 줄게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거죠. 아까 독일의 무제함 잠수함 작전도 열받는데 이러한 정보를 보내? 야, 대놓고 우리 미국과 한판 붙자라는 거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국 미국도 이 전쟁에 참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참고로 제가 하나 이제 볼게. 여기 이탈리아 보세요,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원래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삼국 동맹이었죠. 근데 이탈리아가 자세히 보니까 이 독일 쪽 애들이 조금 아무래도 좀 질 것 같아. 그래서 이탈리아는 배신을 때려요. 독일한테 배신 때리고 영국과 프랑스에 붙어요. 그래서 이 삼국 협상국이 이제 이렇게 이탈리아도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꼭 이제 보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쪽이 조금 더 세 보이니까 세, 세 보이는 쪽으로 막 옮겨 다니는 여러한 인간들도 있는데 이탈리아가 고러한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도 이렇게 보시면 발칸반도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다 발칸반도예요. 근데 원래 여기는 여기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오스만 제국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손을 잡고 전쟁에 참전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도 독일과 한편이었다 보니 1차 대전 때 오스만 제국도 독일과 함께 뭐가 될까요? 자, 패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이 발칸반도 대부분을 통치했다가 이 전쟁에서 패하자 가장 많은 오스만이 통치했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학습지 돌아가면 자, 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결국 미국이 연합국 편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쟁은 이제 거의 독일의 패전으로 가게 되죠. 근데 분위기 파악 못했던 독일의 황제는요. 전쟁 끝까지 가자! 버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황제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니까 열받은 독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독일의 재정을 붕괴시켜버려요. 또 황제를 쫓아내고 독일도 공화국이 마련이 되고요. 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그 공화국이 된 독일이 휴전 조약을 맺게 되면서 독일은 전쟁의 패전을 인정하고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막이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특징 볼게요. 아까 우리 봤다시피 참호전 아주 지지부진하게 전선을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기도 힘들고 또 빼앗기기도 힘든 이러한 좀 참호전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군인들이 더 많이 죽게 돼요. 그다음에 총력전. 자, 총력전이라는 거는 보통 전쟁하면 군인들만 참전하는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참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물품을 다 무기로 만들어서 아, 이렇게 전쟁에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기 될 만한 모든 물건도 다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무기 등장. 특히 탱크와 장갑차. 탱크와 장갑차는 좀 비슷하죠. 이 탱크, 이 장갑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참호전에 가장 유용한 무기가 되는 거죠. 막 참호를 뚫고 이게 막 무한궤도로 막 레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호를 막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탱크와 장갑차가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의 양상을 띠게 되자 아주 많이 1차 대전 때 이렇게 나왔던 무기였고요. 그 다음에 잠수함, 아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봤죠? 그 다음에 기관총, 대포,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독가스, 참호전에 가장 효과적인 게 독가스겠죠. 그리고 또 이 전투기, 하늘 비행기를 만든 걸 이것도 전투기에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산업혁명으로 공업이 발전한 건 좋은데 이걸로 사람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희생을 당했던 거죠. 그럼 교과서 190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자, 그 얘기가 나오죠. 보세요. 총력전.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동원해. 이게 총력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도 많이 참전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신무기, 독가스가 등장하니까 이렇게 방독면을 쓴 군인들이 나오고요. 이게 기관총 같은 거 또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 밑에 탱크 있죠. 탱크. 탱크 같은 것들도 1차 대전 때 많이 이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여기 참호,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총구만 겨눌 정도로 이렇게, 이 키높이로. 이 참호가 되게 열악하잖아요. 비 오면 또 이제 물이 고이고, 그러면 전투화가 썩고, 그래서 이제 발목이 썩어서 결단나는 이러한 군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무기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조약을 맺어야겠죠. 특히 이제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고 패했기 때문에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를 개최해요. 강화회의. 뭔가 강제를 한다는 얘기야. 독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파리 강화회의는 주로 승전국 국가들이 오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승전 국가 중에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14개 조를 발표하는데 이 대통령의 이름부터 적자. 누구예요? 윌슨이에요. 윌슨. 자, 윌슨 대통령. 이 사람이 14개의 조항을 이야기했는데, 자, 이 14개의 조의 파리 강화 회의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뭘까요? 민족 자결주의예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 뭘까요? 모든 민족이 자결해야 된다? 자결이 뭐 서로 스스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결주의라는 얘기는 스스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즉, 강대국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약소 국가들은 독립을 원한다면 그들의 결정대로 독립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자, 문제는 요거는 승전국가의 식민지가 아니라 패전국. 특히 누가 있어? 뭐 독일이라든지 특히 오스만 트루크, 오스만 제국. 이러한 패전국 식민지만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이나 특히 오스만 제국에 통치받았던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윌슨의 이런 민족 자결주의는 정말 모든 민족에게 적용을 해줬더라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었겠죠. 특히 우리나라도 이때 당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듣게 되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독립을 결정하자라는 우리의 뜻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러한 대거국적 시위가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그 3.1운동이에요. 응? 그 우리나라는 대단히 이제 바보같이 이것만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근데 결국 본질은
패전국 식민지만 독립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베르사유라는 우리 베르사유 궁전 공부했죠? 루이 14세. 자, 여기에서 또 조약을 맺고 독일에게 전쟁에 책임을 지게 하면서 엄청나게 막대한 뭐를 배상금을 독일한테 물게 해요. 자, 이 독일의 엄청난 배상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배상금을 물어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은 회생 불가능. 완전히 그냥, 될 대로 대라,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어? 배상금도 어느 정도 갚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되는데 엄청난 배상금을 독일한테 물게 했던 그 조약이 뭐예요?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 연합국이던 독일과 같은 동맹국이던 간에 전쟁에서 엄청난 희생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국제연맹이에요. 국제연맹. 자, 근데 국제연맹은 모든 국가가 다 참여하고 특히 가장 당시에 대세였던 국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대세는 미국과 소련이에요. 소련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사회주의 국가예요. 근데 그 사회주의 국가가 소련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퍼져 나가거든. 그러면 소련과 미국이 국제연맹에 참여해야만 이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국가들이 생기면 가서 응징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자, 이 두 나라가 빠져다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 단팥 없는 붕어빵, 호두 없는 호두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연맹은 사실상 큰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안녕.